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 지하철 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대시보드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단에 있는 월을 기준으로 해당 월별로 나머지 값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선을 선택할 때마다 해당 호선 기준으로 값이 바뀌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과 휴일에 따라서 값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캘린더 차트를 눌렀을 때 해당 값 기준으로 필터링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역별로 클릭했을 때 해당 기준으로 값을 나머지 값으로 필터링 처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전에 들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다 모델링 끝냈고요. 그 다음에 노선명 그룹이라는 필드를 만들어서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값을 그룹핑했습니다. 자, 먼저 노선명 그룹을 열선반에 그리고 마크를 사각형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노선명 그룹과 여기에다가 노선명 그룹을 별도 색상으로 넣겠습니다. 툴바의 맞춤을 표준 대신에 전체 보기, 그 다음에 레이블은 글꼴은 볼드 처리하신 다음에 폰트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맞춤은 가로는 가운데 정렬, 그리고 크기는 조금 더 크게 키워 볼게요.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열선반에 노선명 그룹의 RSM 옵션, 머리끌 표시 해제,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서식에서 테두리 서식에 있는 행 구분선을 없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브했을 때 나오는 이 노선명 그룹에 대한 툴팁은 없애기 위해 도구 설명 마크에서 해당 옵션들을 모두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1호선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계열이 맞지만 2호선에 있는 오렌지색 같은 경우에는 3호선에 더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5호선에 있는 초록색 계열은 2호선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상 편집하기 위해서 위키피디아에 있는 각각의 노선별 색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편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메트로에 있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HTML 코드를 가지고 와 볼게요. 우측에 있는 색상 범례의 RSM 옵션 색상 편집에 1호선 더블 클릭해서 해당 HTML 코드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 각자 한번 편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편집이 모두 끝났으면 확인 선택하고요. 이제 시트 이름을 호선명이라고 한 다음에 새 워크시트 선택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만들었던 건 상단에 있는 각각의 호선별 사각형 박스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연월, 그 다음에 평일과 휴일,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단에 있는 캘린더 차트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유는 이 캘린더 차트를 만들게 되면 위에 있는 평일과 휴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조금 더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날짜 필드인 사용일자를 마우스 오른쪽,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열선반에 배치한 다음에 캘린더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필드 넣기 대화 상자에서 파란색 불연속형 연월 사용일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용일자를 마우스 오른쪽 또는 옵션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열선반의 연월 뒤에 배치하고요. 이번엔 연월 위에 있는 요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용일자를 마우스 오른쪽 잡고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그리고 요일 위에 있는 주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사용일자를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잡고 드래그해서 텍스트 마크에 그리고 주 위에 있는 1 사용일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한 달씩 보기 위해 사용일자를 필터 선반에 넣고요. 연도월에 자, 그리고 와서 없음 버튼 선택한 다음에 2024년 11월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넓게 보여주기 위해 상단 툴바에 있는 맞춤을 전체 보기 그 다음에 마크를 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색상을 넣을 건데요. 색상은 승차와 하차 총승객수를 더한 총승객수를 만들어서 색상을 입혀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트바 검색창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에 계산대 필드 만들기 여기서 필드명은 총승객수라고 하신 다음에 승차 총승객수 플러스 하차 총승객수로 값을 넣은 다음에 확인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필드를 드래그해서 색상 마크에 넣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색상 편집에 색상은 빨간색, 파란색 다중으로 변경해 볼게요. 이유는 방금 봤던 것처럼 평일보다 주말에 사용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 같은 곳에서 달력을 봤을 때 휴일은 빨간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차용해서 해당 컬러를 반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 마크에서 효과에 있는 테두리를 흰색으로 지정하고요. 여기에 총 승객수를 레이블 마크에 넣어 보겠습니다. 대신 여기는 아래 셈 옵션 눌러서 측정 값에 있는 집계 방식을 평균을 변경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색상도 만약에 지금처럼 합계로 되어 있다면 똑같이 집계 방식을 평균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마크에서 맞춤은 가로는 우측, 세로는 상단으로 배치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주 사용일자로 나와 있는 행에 대한 머리글은 아래 세모 옵션 눌러서 머리글 표시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단에 있는 연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주목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과 휴일도 역시 상단에 있는 이 연월을 기준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캘린더 차트에서는 이 헤더 부분을 날리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머리글 표시 해제. 그 다음에 사용일자라는 필드 레이블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필드 레이블 숨기기. 그 다음에 요일에 대한 서식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서식에서 글꼴을 조금 더 크게 키우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약어 또는 첫 글자를 선택해서 월화수목금토일 형태로 표현하겠습니다. 공간을 좀 더 늘리신 다음에 테두리 서식에서 열 구분선에 있는 패널과 행 구분선에 있는 패널 모두 없음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버했을 때 나오는 이 툴팁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편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구 설명 마크에서 연월과 일, 그 다음에 요일을 같은 라인으로 배치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 눌러보면 일자 부분을 한글로 1을 추가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버했을 때 해당 값들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트 이름은 캘린더라고 하시고요. 새 워크시트 선택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앞에서 만든 캘린더 차트를 기반으로 우리가 평일과 휴일을 살펴볼 건데요. 이전 시트에서 파란색 불연속형 날짜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날짜 함수는 date part라는 걸 쓰게 됩니다. date part weekday 기준으로 사용일자라고 했을 때 반환되는 값은 일요일부터 토요일이지만 실제 값은 1부터 7까지 기본 세팅이 됩니다. 이걸 응용해서 우리가 평일인지 주말인지 또는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휴일이라는 것을 한번 구분지어서 계산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일자를 마우스 오른쪽 잡고 드래그해서 행선만을 올리신 다음에 요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있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는데 이때 반환되는 데이트 파트 위크데이 사용일자는 일요일은 1번이고요. 토요일은 7번입니다. 그래서 1번과 7번은 주말을 우리가 휴일로 바꾸고 대신 2번부터 6번인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평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휴일을 모두 다 휴일로 만드는 계산식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트바 검색창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에서 계산대 필드 만들기 선택하고요. 여기 필드명은 평일 5월 휴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과 같이 계산식을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if라고 하신 다음에 date trunk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날짜 불연속형으로 했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date part였다면 지금과 같이 개별 일자로 해서 연, 월, 일 형태로 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보여줄 때는 date trunk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일자의 day 기준으로 봤을 때 이는 그룹핑 또는 포함을 시키는데 어떤 걸 포함시킬 거냐면 공휴일 부분을 우리가 전부 다 묶어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신정, 그 다음에 설 연휴, 3.1절, 그 다음에 총선, 어린날 대체휴일,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
그 다음에 임시 공휴일이었던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까지 개별적으로 전부 다 데이트 트렁크로 한 다음에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일이라고 하고 그 외에 데이트 파트 기준으로 위크데이의 사용일자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1번은 일요일, 7번은 토요일 이 두 개를 묶어서 또 휴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닌 나머지들을 전부 다 평일로 만든 다음에 end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잠깐 영상을 멈춰 주신 다음에 직접 계산식을 만들어 보시고요.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평일 5월 휴일을 드래그해서 행선만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토요일은 휴일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날들을 보시면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평일과 휴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을 제거하고 사용일자를 마우스 오른쪽 잡고 드래그해서 평일 5월 휴일 뒤에 배치하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사용일자 불연속형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평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신정, 그리고 주말 이런 값들이 휴일로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용일자 제거하고요. 평일 5월 휴일은 열 선반에 그리고 평일 5월 휴일을 다시 한번 텍스트 마크, 총 승객 수도 텍스트 마크, 여기에 있는 집계 방식은 평균으로 세팅하신 다음에 크게 넓게 보기 위해 툴바에 있는 맞춤은 전체 보기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색상을 넣기 위해 평균 총 승객 수를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색상 마크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신 색상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평일과 휴일은 파란색 계열, 휴일은 빨간색 계열로 집어넣기 위해 오른쪽에 있는 색상 범례에서 아래 셈 옵션의 색상 편집, 색상표는 빨간색, 파란색 다중, 그리고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일과 휴일 중에 평균 총 승객수가 많은 평일은 파란색 계열, 휴일은 빨간색 계열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살펴봤던 이 캘린더와 비슷하게 색상을 입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레이블 마크의 글꼴은 볼드 처리, 그리고 폰트는 18픽셀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맞춤은 가로는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대신 상단에 있는 평일과 휴일에 대한 헤더 부분은 아래 셈 옵션 눌러서 머리글 표시 해제하겠습니다. 여기는 필드명을 평일 5월 휴일로 변경하고요. 새 워크시트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상단에 필터를 설정한 해당 연, 월이 나오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차원에 있는 사용일자를 마우스 오른쪽 또는 옵션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텍스트 마크에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는 파란색 불연속형 기준으로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연월 사용일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다른 시트에서 설정했던 해당 월이 나오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캘린더 시트로 오신 다음에 필터에 있는 연월의 아래 셈 옵션, 이 필터를 이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모든 항목에다가 필터링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일 5월 휴일도 2024년 11월 기준,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시트도 크게 넓게 보여주기 위해 상단 툴바에 있는 맞춤을 전체 보기, 그리고 나서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 텍스트에 있는 맞춤을 가로는 가운데 정렬하면 앞에서 살펴봤던 연, 월이 바로 필터 설정해서 해당 값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크를 조금 더 크게 키워볼게요. 폰트는 24포인트, 그리고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대신 지금처럼 툴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텍스트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툴팁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도구 설명 마크에서 해당 옵션들을 모두 체크 해제하고요. 다 되셨으면 여기는 선택 월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새 워크시트 선택할게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각각의 역별로 승하차 인원에 대해서 순위를 표시하고요. 먼저 0명을 행선반에, 그리고 총 승객수를 10선반에 배치하는데
이번에도 집계 방식을 평균을 세팅하고요. 내림 차순 정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선명 그룹을 드래그해서 색상 마크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순위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새로운 계산식 만들기 위해 검색창 우측 맨 끝에 있는 아래 세모 옵션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 여기는 순위라고 하신 다음에 순위를 나타내는 함수인 rank 그리고 평균 총 승객수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선택하고요. 대신 순위는 현재와 같이 초록색 연속형으로 나와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불연속형으로 변환, 그리고 이 필드를 드래그해서 0명 앞에 배치하겠습니다. 대신 지금과 같이 순위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역과 노선명 그룹을 각각 포함하는 순위를 표현하기 위해 행선반에 있는 순위의 아래 세모 옵션, 테이블 계산 편집, 그리고 와서 특정 차원에서 노선명 그룹도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0명이라도 이게 노선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평균 총 승객수의 마우스 오른쪽 머리끌 표시 해제, 그 다음에 테두리와 라인을 전부 다 없애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서식에서 테두리에 행 구분선과 열 구분선 모두 체크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라인에서 0 기준선 모두 없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총 승객수를 표현해주기 위해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레이블 마크 위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좀 더 늘려주기 위해 지금과 같이 각각의 구분선 사이에 공간을 잡아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시트 이름은 역별 평균 총 승객수라고 변경하고요. 이제 대시보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새 대시보드 선택. 대시보드 크기는 1366768 일반 데스크탑 기준으로 변경하고요. 여기서는 왼쪽에는 총 4개의 시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역별 평균 총 승객수를 표현해 주겠습니다. 개체에서 가로 컨테이너 넣고요. 그 다음에 빈 페이지 개체를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들었던 역별 평균 총 승객수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세로 컨테이너를 배치한 다음에 여기는 먼저 역시 빈 페이지 개체, 그리고 공간을 좀 더 늘려서 이 안에다가 총 4개의 시트를 차례로 배치하겠습니다. 호선명을 상단에, 그리고 선택 5월을 2번째, 평일 5월 휴일을 3번째, 캘린더를 4번째 배치하고요. 이 세로 컨테이너 안에 넣었던 빈 페이지 개체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던 빈 페이지 개체 역시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을 우리가 세로 컨테이너와 오른쪽에 있는 역별 평균 총 승객수, 이 두 가지는 가로 너비를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 역별 평균 총 승객수 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손잡이 부분 더블 클릭하고요. 아래 세모 옵션에서 컨텐츠 균등 분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너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색상 범례는 각각 클릭해서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호선명과 선택월, 그리고 평일과 휴일, 캘린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개별 시트에 대한 제목은 모두 숨기기 처리하겠습니다. 호선명의 마우스 오른쪽 제목 숨기기, 선택월 역시 마우스 오른쪽 제목 숨기기, 평일 5월 휴일도 역시 제목을 숨겨주고요. 마지막으로 캘린더도 역시 제목을 숨겨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단에 있는 이 호선을 선택했을 때 나머지 값들이 해당 호선 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트들도 역시 전부 다 대시보드 내에서 필터를 설정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 액션을 변경하겠습니다. 대시보드 메뉴에 동작 추가에 필터, 첫 번째는 F. 호선명에서 전체로 필터링 설정하겠습니다. 원본 시트는 전부 다 체크 해제하고요. 호선명만 남긴 다음에 동작 실행 조건은 선택, 영향을 받는 것은 호선명 체크 해제,
그 다음에 선택했다가 해제해야 할 경우 모든 값 표시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작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필터에 F 평일 5월 휴일에서 전체로 한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체크 해제하고요. 평일 5월 휴일에서 선택했을 때 영향을 받는 것은 평일 5월 휴일만 체크 해제하고 모든 값 표시 확인. 다시 한번 동작 추가해 필터. 이번에는 캘린더에서 전체로 간 다음에 원본 시트는 전부 다 체크 해제하고요. 캘린더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대상 시트는 역시 캘린더 해제, 모든 값 표시 확인. 마지막으로 필터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F 역별에서 전체로 가는데 여기서는 역시 전부 다 체크 해제하고요. 역별 평균 총 승객수 시트를 선택했을 때 나머지 시트도 역시 전부 다 필터 설정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해당 호선을 선택했을 때 나머지 값들 기준으로 다 바뀌게 되고 평일 기준으로 그 다음에 휴일 기준으로 그 다음에 개별 요일 그리고 개별 날짜 기준으로 값이 바뀐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역별로 눌렀을 때 해당 역 기준으로 값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대시보드 제목을 표시하고요. 여기 대시보드 이름은 서울 지하철 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대시보드 그리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는 가운데 정렬에 폰트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타이틀과 하단에 있는 부분을 구분짓기 위해 텍스트 마크를 드래그해서 점선 생겼을 때 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여기에 레이아웃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색상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높이를 좀 더 얇게 하면 지금과 같이 조금 더 작은 라인을 만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로 컨테이너를 상단에 배치한 다음에 여기에는 타이틀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필터를 꺼내 보겠습니다. RSM 옵션에서 연월의 RSM 옵션 필터에 연도월 그리고 여기는 RSM 옵션 눌러서 단일값 드롭다운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는 타이틀 왼쪽에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다운로드 개체를 상단에 있는 가로 컨테이너에 필터 왼쪽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RSM 옵션에서 편집 단추 그리고 내보낼 위치는 이미지 형태로 해서 단추 스타일 역시 이미지 선택 그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출처와 여러분들의 작성자 정보를 추가해 볼게요. 텍스트 마크를 집어넣어 준 다음에 데이터 출처 기간도 표시해 주고요. 여러분들의 정보를 집어넣어 준 다음에 우측 정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이 가운데 오도록 텍스트의 너비를 300픽셀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너비 편집에 200픽셀 그 다음에 필터는 너비를 100으로 변경하면 타이틀이 가운데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영역을 좁혀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의 제목은 더블 클릭해서 미음의 한자 탭 RSM 옵션에 월 선택이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평일과 휴일로 나눠져 있는데 밑에 있는 캘린더 보시면 1월부터 토요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가 같은 라인으로 비슷하게 표현하기 위해 주 시작을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세팅해 주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서 해당 데이터 원본의 날짜 속성을 주 시작을 월요일로 세팅해 주시면 지금과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부터 일요일
이렇게 평일과 휴일을 우리가 비슷한 라인으로 볼 수 있게끔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시보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시트를 숨기기 위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모든 시트 숨기기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드시는 것을 한번 권장드리고요. 지금과 같이 마우스 오버했을 때 나오는 이 툴팁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값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9호선 기준으로 봤을 때 토요일에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5위였습니다. 반면에 월을 2024년 12월로 세팅하고 나서 9호선에 있는 토요일만 봤을 때 여기는 여의도역이 1등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배치했을 때 토요일 부분도 휴일이기 때문에 파란색보다는 빨간색 위주로 값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12월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 집회가 있으면서 이 부분들이 빨간색보다 파란색 계열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2024년 12월에 9호선은 토요일로 봤을 때 여의도역이 이전과 달리 평균 총 승객 수가 가장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대시보드를 우리가 일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각형 기반으로 차트들을 만들었고요. 이때 사각형,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색상을 넣었던 막대 차트와 캘린더 차트 등을 활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사이트 찾기 위해 필터를 활용해서 좀 더 데이터들을 드릴 다운 하면서 세부적인 값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필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과 같이 바꿀 때마다 해당 월 기준으로 바뀌도록 설정한 다음에 상단의 타이틀과 그 다음에 데이터 출처, 그 다음에 데이터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미지 등을 활용해 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지하철 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대시보드를 2024년 데이터 기준으로 만들어 봤고요. 좀 더 상세한 개별적인 호선과 지하철역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